일본 간첩의 조선 정탐록, 조선 잡기의 사료적 가치. 1893년 일본인 혼마 규스케는 조선 땅에 파견되어 전국을 돌면서 이곳저곳을 정탐하는데 그 내용을 모아 1894년에 신문에 연재하고 다시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간행했으니 그것이 바로 조선 잡기라는 책이었다. 본 도서는 당시 일본인들에게 미지의 세계와도 같았던 조선이라는 곳을 속속들이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어 향후 일본인들에게 조선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다. 때문에 한국인이 보기에는 내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책이다. 그중 몇 가지 인상 깊은 내용들을 뽑아보았다. 조선은 어떤 나라인가? 1. 언어와 문장. 언어는 전국 모두가 같다. 다만 지역에 따라 억양과 사투리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더라도 일본과 비교하면 사투리의 지역 차이는 심하지 않다. 가령 함경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 만나더라도 가고시마와 이와테 사람이 상봉하는 것처럼 기이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2. 한글의 교묘함. 언문이란 곧 조선 문자를 말하며 교묘한 것으로 따지면 서양의 알파벳을 능가한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이와 같이 교묘한 문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고생스럽게 일상의 서간에까지 어려운 한문을 사용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교묘한 문자는 겨우 중하층 사회에서나 사용될 뿐이다. 3. 가야라는 국호. 삼국시대 수로왕이 도읍한 땅으로 가락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니 대가야, 소가야, 고령가야 등 5가야를 지배했었다. 바다를 낀 이 지역은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진구 황후가 사만을 정벌하기 위해 보낸 군대는 틀림없이 이곳으로 상륙했을 것이다. 가락은 곧 가라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을 가리켜 가라라 부르는데 아마도 여기서 기원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사람을 말함. 4. 독립한 적이 드물다. 조선이 지금 비록 쇠약해지기는 했으나 4천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국가로서 경외시한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문물, 제도, 기계, 공예 하나같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것이 없다. 거의 아프리카 오지 탐험을 연상시킨다. 조선 역사를 탐독해보아도 그렇다. 상고시대부터 지금까지 줄곧 다른 나라에 속박되고 사대하지 않았던 시절이 드물다. 진정으로 독립한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5. 대중소화사상. 조선의 선비는 중국을 항상 중화라 말하고 스스로는 소화라 부른다. 그런 조선 사람들은 나에게도 묻는다. 일본은 자기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혼마, 대화라 부르오. 이렇게 말하면 곧 나를 꾸짖는다. 오만 방자한지고. 하지만 오만하여 자랑하는 것과 비루하여 주눅든 것 중에 어느 것이 좋은가?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박식한 척하면서 설명한다. 중국을 중화라 칭하는 것은 대중소의 뜻이 아니라 가운데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임. 그렇게 책망하면 나도 한마디 한다. 그렇다면 조선은 왜 소화를 칭하는가?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못한다. 6. 기후. 조선은 일본과 위도가 같다. 그러나 강수량은 일본보다 대개 적다. 그리고 무척이나 춥다.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은 일본과 비슷한 기후를 느낄 수 있지만 충청도 위쪽으로 가면 기후가 변하여 급격히 추위를 느끼게 된다. 겨울이면 서울은 도로가 얼어붙어서 봄에 얼음이 풀리는 때 가옥이 경사지는 경우도 매우 많다.